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서울을 방어하는 책임자입니다.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책임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만 방위한다는 게 아니라 정권을 방위하는 거죠. 정권을 방어하는 거죠. 여기에 청와대가 있고 한국의 권력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수도방위사령관에는 군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 그리고 정권에 가장 충성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상례였습니다. 또 수도방위사령관은 연합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으로 내려오는 지휘선상에 있으므로 대통령이 정권을 지키는데 수문장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거쳐간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원식 수방사령관 출신은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이 수방사령관은 중장입니다. 그리고 요직을 다 거쳤는데 특히 사단장 요직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34명의 역대 사령관 중에 사단장을 다 거쳐서 온 군 안에서 우선 신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아주 특이한 인물이 임명되었는데 이 사람은 소장입니다. 사단장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공으로 왔느냐? 바로 수도권의 방어에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주도한 대북정책관,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육사사입사기 육군소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임명권자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인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방장관 정경두 씨가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 안팎에서 말이 많답니다. 더구나 북한의 최근 도발, 일주일 전에 있었던 휴전선 GP 총격 사건,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김정은의 서해안 포사격 지시 사건, 이 두 개가 다 이 사람이 주도했다는,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면은, 북한은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키면은 우리는 안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총을 들지 않기로 했는데 강도가 먼저 총을 들었는데 약속 지킨다고 형사는 총 안 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이 대북정책관으로서 주도해야 했다는 9.19 군사합의는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두 개, 세 개의 함정을 파놓은 일방적으로 북한군에 유리한 합의입니다. 이걸 합의한 사람은 좌천시켜야 됩니다. 왜냐? 그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수도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데 좌천시켜야 될 사람을 특급 승진시켰다니까 그것도 군 인사의 원칙을 다 허물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서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 수도 방위사령관이 지키는 게 바로 수도권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과 민의 그 영역이 다르지만은 아니 내가 살고 싶다는데 뭐 군민 이거 따질 때입니까? 그리고 아주 합법적으로 엄중하게 국방부에 의사 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수방사령관 반대한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전화를 들으시는 분들은 합참이라든지 국방부에 전화를 하십시오.
아니 평양 수도 평양 방어사령관이면은 몰라도 방위사령관이면 몰라도 왜 서울 방위사령관에 이런 사람 임명해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주도했다는 9.19 군사합의에서 제일 황당무계한 것은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서울 상공에 우리가 자랑하는 F-15 등등 최신의 기기가 날아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국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유일한 경우는 항복했을 때입니다. 항복. 우리가 북한군에 항복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 무기는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는 북한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은 우리가 막강한 공군력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군력의 발목을 묶은 합의를 주도한 자가 수도 방위사령관에 임명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국방부 해명이 참 웃깁니다. 수방사령관으로서 김 소장의 대북 협상 경험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을 고려했답니다. 아니 수도 방어사령관이 수도 방위사령관이 대북 협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 대북 협상을 하면은 우리가 불리한 협상을 할 것 같아요? 모르죠. 북한에 항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북한군에 항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혔다고 하면은 그건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는데 수방사령관이 도대체 북한 협상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협상할 때 항상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취하는데 수도 방위사령관도 북한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지 말고 그렇게 따르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군 관계자는 수도 수방사령관은 전시에도 연합사령관이 아닌 한국군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직이다. 사단장으로서 10,000명도 지휘해야 하지 않았는데 4만 내지 5만 명의 군단급 병력을 어떻게 지휘할지 의문이다. 북한과 대화를 잘 했다는 게 서울을 방위하는 수방사령관 임명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등등 이렇게 불만을 익명으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거 참 위험한 말이 나오는데 한 영관급 장교는 결국 정권에서 원하는 일만 하면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잘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했답니다. 영관급 장교가 이런 불만을 기자 앞에서 겁도 없이 털어놓을 정도 같으면은 지금 군대가 술렁술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군에서의 인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군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쿠데타를 부른 사람도 있고 군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내전으로 가는 수가 있고 군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군대가 잘 싸우는데 느닷없이 항복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더구나 수도 방위사령관에 이런 큰 실수를 한 사람을 그것도 좌천을 시키지 않고 영전을 시켜서 앉혔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국군 장교단에게 주는 건 뭐냐 이겁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김정은에게 너무 강하게 하면은 출세 못한다. 북한군에 너무 강하게 대하면은 출세 못한다. 북한군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출세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군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는 겁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주적 개념 없애버렸잖아요. 주적 개념 없애고 그 주적에 고분고분한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수도 방위사령관 정권의 목숨 아니 이 나라의 목숨을 지키는 수도 방위사령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기문란입니다. 이 인사에 관계되는 사람은 처벌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됩니다. 이 정경두 국방장관은 자존심이 없어요. 위대한 군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군대를 지휘하는 정경두란 사람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은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불미스러운. 아니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입니까? 북한의 비겁한 기습이었습니까? 그럼 남침도 불미스러운 충돌입니까? 남침도? 무슨 교통사고 났어요?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원하더라도 직을 걸고 막아야 할 사람이 이런 인사를 함으로써 군 장교로부터 지금 경멸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멸. 경멸받는 지휘관이 어떻게 부하들에게 목숨 걸고 싸우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나서야 됩니다. 민간인이 나서서 이런 인사를 막아야 할 우리의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